회원 컨설팅 연구소에서 들려드리는 시사와 정법을 바탕으로 하는 인문학. 오늘은 주역을 현대적으로 풀이보고 현대적으로 응용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33번째 개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잠시 드렸다시피 33번째 개는 위는 하늘이고요, 아래는 산을 의미하는 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은 개가 양으로 3개가 되어 있고, 산은 처음에는 양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음으로 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잠시 얘기를 했던 것을 요약을 해드린다면, 이제 주역은 31번 버터기는 하경이라 했잖아요. 하경이다 보니까 이제 순수한 이 30번까지는 이 하늘의 천도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이제 인도 사람의 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개인데, 그래서 이제 첫날 남자가 소녀가 만나서 첫날밤을 이루고, 이제 장남 장녀가 드디어 결혼을 하는 그런 한 모습을 제가 설명해 드렸고, 이걸 현대적으로 차원에서는 과연 세상에 도를 깨닫는다, 깨달음을 얻는다, 도를 얻는다 할 때 과연 도가 뭘까? 어떻게 한 것이 도를 깨달을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할 때 31번째 개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천지 만물은 다 느낀다. 느낄 함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구나 다 느끼는데, 그 느낌의 함을 어떤 식으로 느낀가, 그 각각 개체에 뭔가 모르게 의도가 다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것을 관찰한다 그러면 세상의 뜻을, 도를 얻을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리고 각자 개체는 누구나 다 연구하는 항을 의미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누구나 다 영원한 것을 추구를 한다. 그럼 영원을 추구하니까 어떻게 이제 대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 만물은 이제 종족 번식의 본능을 있고, 그에 대한 인간도 마찬가지다. 그거 다 영원한 그거라는 거죠. 그런 것을 알면 바로 도를 깨닫는 거다 얘기를 했고, 이제 오늘은 이제 요거 전산 요 개는 동계입니다. 동계. 요 개는 동계인데요. 한문을 써보면 이제 이런 개입니다. 요 동계인데, 요 발음을 이제 두문이라는 의미도 있고 돈이라고 의미를 하는데, 우리가 뭐 물러난다 할 때 이는 돈으로 읽고 두는, 지난번에 이제 둔께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했기 때문에 둔과 돈을 구분하기 위해서 동사 이와 같이 전산 동께라고 발음을 하고요. 이제 이걸 어떤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냐면은, 이 개상을 딱 보면, 이 개의 모양을 보면 이렇게 중천개를 형태를 하고 있어서 할 때, 중천개가 할 때 밑에가 점점 이것이 이렇게 바뀌고 이것이 이렇게 바뀌는 형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이 있는 시절에 음이 점점 자라고 있는 모습을 형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 학자들은 이것을 뭐 공자도 소인들이 점점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다. 위는 이제 군자니까 양을 군자로 봤을 때 군자는 점점 적어지고 소인들이 점점 판을 치는 그런 이제 세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군자들은 어떻게 하냐, 물러 언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운전을 한다는. 그럼 이거를 남녀의 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현대적으로 풀이를 해볼까요?
이런 의미로 보겠죠. 뭐 이제 결혼을 했으면 가정을 했으면 이 각자 남자나 여자나 이제 사회생활 많은 자 인연인 관계를 맺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혼한 것 순간에 이제 뭔가 모르게 집안에 안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주. 어떻게 안주를 할 건가? 바로 언돈을 할 건가? 언돈을 할 건가? 어떻게 가정으로 물러날 것인가라고 풀이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해 좀 됐고, 그러면 아까 도를 깨달은 사람부터 그럼 도를 깨닫는 사람들은 바로 세상에 나가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도 도를 깨닫고 난 다음에 3, 7일 동안 그 깨달은 내용을 자선에 정리를 했다 그러잖아요. 정리를 잘 했다. 경허스님도 도를 터득하고 난 다음에 어느 암자에 가서 자기가 도를 깨달은 것을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정리를 한단 말은 언둔을 했겠죠, 그렇죠? 언둔을. 이 언둔의 도가 저는 계속 우리가 발음 언둔이라 하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발음이. 그래서 저 언둔이라 자꾸 표현을 쓰는데 새 속에 이제 묻혀 있지 않냐고 이제 새 속에서 벗어나서 뭐 언둔하는 그런 곳에가 생활하는데, 그래서 경허스님도 이렇게 언둔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깨달은 내용을 정리를 하고 정리되고 난 다음에 이제 세상에 나왔는데 부처님도 다 그렇게 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모르게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언둔 생활을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과거에 언둔을 잘 했다고 하는 사람 분은 보면 여러분들도 잘 아는 강태공 있잖아요. 강태공 실력을 잘 갖췄지만 자기가 모실 주군이 아직 안 나타냈다 해가지고 강물에 낚시받은 날은 없는 그릇을 낚시하고 있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진정한 주공을 만나서 이제 나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중국에 보면 이런 그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허유라는 사람과 소바라는 사람과 번중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허유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진짜 인품을 갖추고 세상을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졌나 봅니다. 그래서 요 임금이 이제 하루는 허유를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내가 정치를 그만둘 때가 대신 당신이 와서 왕을 하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허유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안 한다고 거절하고 나중에 소부한테, 이웃에 있는 소부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어느 날 요 임금이 찾아와서 나보고 왕을 하러 한다라고 해서 나는 안 한다고 거절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소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그 얘기를 왜 내한테 얘기를 하냐? 기가 이제 더러워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부가 강가에 가서 길을 씻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번중보가 소를 이제 물 먹기 위해서 강가로 갔다요. 강가 가는데 소보가 길을 씻고 있으니까, 니 왜 길을 씻고 있냐 하니까, 허유가 말이야, 지가 들었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 내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기가 더러워졌대요. 그래서 이제 길을 씻고 있다라고 하니까 번중보가, 야씨, 네 더러운 길을 이 강물에 씻으면 강물이 얼마나 더러워졌겠냐. 그래서 이 소를 갖고 이 강물이 여기서 씻었다면 여기서 소 물을 안 먹이고 여기 올라가서 소에 물을 먹였다라고 하는 그런 정설대인데, 그만큼 언둔 생활을 잘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결혼을 하더라도 이제 가정에 어느 정도는 이제 각자 생활을 바깥에서 정리하고 가정에 충실해야 되는 언둔, 가정에 충실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보면 가정에 결혼하고 충실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학교,
생활하라든지 뭐 대학교 모임, 중학교 모임 그게 다 이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애가 어느 정도 크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도 친구도 찾고 고등학교 친구도 찾게 되고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결혼 초창기에 어떻게 하면 가정에 충실할 건가, 또 도를 깨닫는 사람은 그 도를 어떻게 은둔 생활을 하면서 잘 정리할 건가,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주에게 가르침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됐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제가 이제까지 설명한 거는 이제 괴의 순서 개서에 대해서 이제 순서가 이런 대로 됐고, 이제 스토리텔링이죠, 뭐. 이렇게, 이 31번째 개부터, 64번째 개 하경이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 이제 개사 부분. 이제 요 개를 행상을 보고, 어떻게 이제 주에서 설명하면 돈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돈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네요. 돈은 형통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데, 많은 사람은 돈은 형통하다는데, 저는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들어요. 물론 날 때 은둔하는 생각은 형통하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도를 깨달았으니까. 원형이전을 여름이잖아요, 그렇죠? 여름이 가장 왕성하죠. 도를 가장 깨달은 상태가 돼서야 뭐 물러나가 정리를 한다 하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치를 한다는 사람은 박수 칠 때 떠나라 하잖아요, 그렇죠? 가장 원기 왕성할 때 뭔가 이루었을 때 잘 떠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때 떠나는지 아무 때나 떠나는지는 않지 않냐. 그래서 또 뭐라냐면 소리 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제 글자 그대로 풀이해보면 작은 이익이 있다, 바르다. 그러니까 작은 이익이라도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하면 잘 뜻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게 가정에 은둔 생활을 하게 되면 저 도를 깨닫다 하더라도 좀 끝까지 가야 정은 원형 이정이라는 할 때 끝까지 가야만 내가 갖고 있는 조그만 이익이라도 있는 것이지, 그런 끝까지 안 가면 중도에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라고 그런 뜻으로 좀 봐야 되지 않냐. 이제 가정을 안주를 해야 되는데, 가정을 안주할 때 결혼했으면 이제 뭔가 모르게 가정을 안주하는데, 그 마음을 왜 가정을 안주해야 될까요? 뭔가 모르게 새 출발하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을 끝까지 잘 간직을 해야 작은 이익이라도 있는 거지, 그렇지 않냐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풀이해 볼 수 있습니다. 공자는 이런 식으로 풀이를 했네요. 뭐 어떤 얘기를 풀냐면, 이와 같이 소인들이 점점 커가시니까 반드시 권자들은 이 소인들을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면 불악. 미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걔네들을 엄격하게 대하라. 미워하지 말고 엄격하게 대하라. 너무 또 멀리 하지는 말고, 그러니까 소인들을 멀리를 해라. 소인들을 멀리를 하되, 그러니까 너무 겁묵자학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겁묵을 갖게 하면 내가 자신을 끊게 되니, 그런 소인들을 멀리하고, 멀리하긴 하되 미워는 하지 말고 그런 상대방을 엄격하게 잘 대하라 얘기를 하는데, 뭐 각자 해석이 다 다르겠죠, 그렇죠?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결혼생활 할 때 처음에는 어찌됐든 간에 은둔을 해야 된다. 그래야
뭔가 모르게 추구할 바가 있지. 그렇지 않냐면 가정생활에 파탄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결혼 전과 결혼 후가 동일하게 생겨나면 안 되는 거고, 다시 이와 같이 또 도를 깨달은 사람은 그와 같이 모든 만물은 다 뭔가 모르게 추구하는 원하는 바가 있다. 원하는 바가 바로 느낌이고, 그런 원하는 바를 깨달은, 각자 그네들이 원하는 바가 뭔지를 깨달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원하는 바가 다 개체마다 영구히 가지려고 한다. 그런 자기 깨달음을 나름대로 정리를 잘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아주 여기 나오는 대로 그렇게 풀려, 아주 소소, 아주 작은 부분이라만이라도 끝까지 이점, 끝까지 잘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이제 효사 부분을 어떻게 풀이하고 있는지 또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부분에 이런 개가 나왔다라면, 천은 1번이고 산은 7번이겠죠. 7간산일 때 7을 뽑고 1을 뽑았을 때는 어떤 식으로 주역 점을 풀이할지는 또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 동계 효사 부분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음이 왔네요. 그래서 조육이라고, 돈미, 돈자, 언둔 생활을 하는데 꼬리가 보이네요. 그래서 극규리어, 걱정이 있다. 이거는 만약에 결혼생활을 한다면 집안에 안주하는데 자꾸 꼬리가 밟힌다는 것은 자꾸 꼬리가 문 밖에 이렇게 보인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자꾸 돌아보는 형태이잖아요. 그래서 집안에 안주는 못하고 자꾸 이제 가king 습성이 있으니 자꾸 바깥에 신경 쓰인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래 하다 보니까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 보니까 물류유유왕이라 갈 바가 있어도 쓰지 말아라. 절대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결혼 초창기에는 뭐 그런 뜻으로 풀이하면 됩니다. 뭐 가는데 나오고 싶은 곳이 있다 하더라도 나가지 마라. 그런 얘기네요. 두 번째는 보니까 또 유기, 또 음이 왔기 때문에 집지용 황무지혁이고 막지성설이라. 집은 집착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가정에 안주한다는 그 마음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황소의 가죽으로 집을 하는데 사용했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어떤 집안을 안주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황소의 가죽으로 묶는 것 같죠. 황소 가죽 질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지성세라, 그와 같이 뜻을 가정에 충실하겠다고 하는 것을, 그걸 꺾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만큼 뜻이 크다, 위대하다라고, 가정을 일단 잘 지키겠다라고 하고, 만약에 도를 깨달은 사람의 비유를 한다면, 내가 지금 도를 깨달았으니까 바깥에 펼쳐나갔다는 게 아니라 그걸 잘 정리를 하겠다.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황소의 가죽을 묶듯이 그렇게 해라는 뜻이네요. 그 다음입니까? 개돈. 개는 이제 개파라는 의미인데, 물을 나기는 물론 물을 나는데 여러 가지 이런 뜻을 부릅니다. 우리가 뭐 잡생각이 많이 내잖아요. 그죠? 뭐 우리가 쉽게 말해서 물론 난다고 봤을 때 자의반 타의반에 내 스스로 물러날 수도 있고 타인에서도 물러날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생각으로 내가 가정에 응둔하고자 하는 생각이 뭐 식구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남들 보기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결혼 또 했는데 초창기에도 계속 나다닌다 그러면 남들 보기도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갈등을 하네요. 그렇게 갈등을 하게 되면 질이 있고 병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갈등이 있으면 병이 있겠죠. 그죠? 그렇게 걱정되고 축 신첩길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신어와 첩을 기르면 길하다는데 저는 많은 학자들이 신어와 첩이라는데 그런 뜻이 아닌 것 같고요. 신첩이란 말은 연속극을 보면 뭐 여자들이 왕한테 신첩은 어떻다 저렇다 그런 하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낮춰서 하는 말입니다, 그죠? 자기 자신을 잘 닦아라는 뜻이겠죠. 자기 자신을 잘 닦아오면 길하다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정의 입장에서 어찌됐든 간에 내가 스스로 가정을 지키든 안주를 하든 타인에 의해서 눈치를 보면서 언도를 하든 어찌됐든 간에 언도를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잘 다독거려라 그런 의미겠죠. 호돈은 좋을 때 언도한다. 이제 좋게 언도하는 거죠. 그냥 가정에 충실하는 좋은 마음으로 하면 군자는 길하고 순이는 부 아니 못한다 그러네요. 쉽게 말해서 공자가 표현을 한다면 군자는 이와 같이 아무리 먹을 것이 많다 하더라도 이제 물러날 때 되면 잘 물러날 수 있기 때문에 길하지만 소위는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길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결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좋게 이왕 가정에 안주를 하려면 좋게를 해야지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해야 길하지 좁은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네요. 돈 아름다울 것 같잖아요, 그죠? 아름답게 이제 이왕 물러났으니 가정을 아름답게 잘 갖고 해야 되죠, 그죠? 그렇게 끝까지 하면 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네요. 그다음 비돈 이제 살찔 빚자잖아요. 살찌게 이제 문헌한다. 가정에 충실하게 했다면 가정을 안락하게 해야 되겠죠. 가정에 충실하고 가정에 풍부하게 해야 된다. 가정을 풍실하게 잘 갖고 놓아야 된다는. 그렇게 하면 불리함이 없다, 이롭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가정이 잘 이끌어지면 나중에 이제 출세를 하더라도 잘 되겠죠.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을 정리를 한다 그러면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자기가 깨달은 내용을 끝까지 잘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정리를 하면 불리함이 없다라고 교사 부분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사 부분을 잘 살펴봤나요? 쭉 보면 재밌죠, 그렇죠? 어려운 게 아니죠, 그렇죠?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남녀간의 가정의 문제까지 너무 가정의 문제까지 하나의 비유겠죠, 그렇죠? 비유. 그런 비유인데 너무 그게 얽매이면 안 되겠죠. 저는 이제 이거를 아까 말한 대로 도를 깨달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깨달은 내용을 정리를 할 건가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마지막에 가장 비돈이라는 말이 잘 많이 와닿네요. 자기가 깨달은 내용을 처음에 깨달았다 뭔가 하다 좀 엉성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엉성하니까 참 누구한테도 묻더라도 내가 대답할 수 있는 어떤 갖춘다는.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싶은데 깨달은다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깨달은 건 아니죠. 우리가 물리가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물리.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은 내용을 하나라도 충실하면 어떤 것도 이렇게 물리가 일어나서 다 아는 거죠, 그렇죠?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2가 4라고 안다면 나머지 9 곱하기 9는 81이라는 걸 안 배워도 자연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런 것이 물리력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다 마지막에 비돈처럼 잘 정리를 하면 살찌우게 되면 자기가 깨달은 내용을 살찌우게 되면 자연의 물리가 일어나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현대적으로 풀이한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정의 하나의 비유를 들었지만 이양 한다 그러면 박수 칠 때 떠나듯이 화끈하게 잘 가정에 이제 부부간에 아름답게 이제 아까 말했잖아요. 도로 깨달은 것은 영원한 사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하고 영원히 사상을 간다면 이제 자기는 이 육신은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나의 육신을 대신할 수 있는 자녀도 낳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녀도 낳아야 되고 그래야 자기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 모든 식물들 다 보십시오. 그 꽃을 피우고 뭘 하는 거는 다 씨앗을 갖고 있잖아요.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다 이듬해 봄 되면 다시 또 싹이 트고 다시 꽃을 피우고 그러잖아요. 그런 세상의 이치는 바로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죠? 회사 조직도 마찬가지 않을까요? 회사 조직도 뭐 1, 2년 말년하고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회사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영원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남녀간이 만나는 것도 금모머리가 밥벌이 되고 변한치 되지 않고 끝까지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만든 뭔가 초창기에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부부라면 처음에 이제 일단 각자 사회생활을 줬고 두 사람을 위해서 뭔가 모르게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뭔가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 회사도 마찬가지거죠. 회사도 초창기에 뭔가 모르게 같이 발전하려고 그러면 내실을 잘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이것저것 잘 갖춰져야 되고, 또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뭔가 모르게 잘 갖춰 놔야 된다. 은둔의 시기도 잘 갖춰 놔야 된다라고, 그런 쪽으로서 저는 이 모토를 안 잡아봤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초창기에 큰 뜻을 어떤 수립을 했다면 그 큰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남도 모르게 준비를 잘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무분리라 했잖아요. 불리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해드리고, 자, 이런 개가 나왔다면 어떻게 할 건가? 만약에 여행 가고 싶다, 이런 개가 나왔다. 그러면 가지 말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한 번 더 점검을 해보고 하지 말라.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약 체결을 오늘 하루 갈까 하시면 반드시 하지 말라는 그런 게입니다. 한 번 더 점검을, 이 투자를 한다, 계약한다, 뭐 이것이 맞는지 없는지 한 번 더 계약을 해봐야 되는 거고, 상대와 데이트를 한다, 상대와 결혼을 하겠다 싶다, 이런데 맞나 안 맞나 뽑아보면 뭔가 모르게 이 상대가 흠이 있을 수도 있으니 잘 한번 살펴보라고는 그런 기회가 되겠네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좋은 개는 아닌데, 그러나 역지사지 바꿔보면 어떻게 해요? 개구리가 한 발짝 멀리 뛰기 위해서는 뒤로 움츠려야만 멀리 뛰잖아요. 그렇죠? 더 큰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준비 단계다라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해석하면 절대 나쁜 개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면 33번째 개는 다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그걸 이제 박수 칠 때 떠나라고 만약에 이제 물러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호동 단계에서는 가장 좋은 시기에 때를 잘 만나라, 그런 뜻이겠죠. 때를 잘 선택해서 물러나야 되고, 그 다음에 아름답게 내 스스로 아름답게 물러나야 되겠죠. 그렇죠? 누구의 등 때문에서 밀어는 안 되고, 마지막에 비도 물러나더라도 내가 뭔가 모르게 은둔 생활을 내가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 다 갖춰놓고, 회사를 예를 들어서 그만둔다 그러면
내가 당장 뭐 먹을 것도 없는데 회사에 그만둬서는 안 되잖아, 그렇죠? 내가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내 생활에 지장 없는 그런 상황이 잘 갖춰놓고 떠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쪽으로 또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33번째 개는 제가 얘기한 것만 하면 어느 것도 다 커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34번째 개는 이제 도전개로서 반대잖아요, 그죠? 요 아까 우리 개가 요 천산 이제 이렇게 개인데 거꾸로 그려보면 요 개가 되잖아요, 그죠? 요 개가 되고 요거는 그대로니까 요거는 이제 철을 의미하고 요거는 어떻게 할까요? 내잖아요, 그죠? 사진 내. 자, 그러니까 내천개인데 내천개는 이제 대장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개도 이제 요거는 이제 반대겠죠, 그렇죠? 아까 말하는 양의 시절에 음이 이제 점점 발전하는 거고, 요거는 거꾸로 하면 양 시절에 양이 점점 발전해가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요게는 또 다음 주에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